안녕하십니까. 세계 알아보장의 알알파고 장원재입니다. 자, 또 오래간만에 네. 우리는 다시 한번 세계 알아보장에서 여러분이랑 만나게 되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역시 네. 댓글에서 네. 뽑은 나라입니다. 어딜까요, 선배님? 댓글에서는 이탈리아하고 카메룬, 오스트레일리아, 그다음에 어디 또 아프리카 뭐 저기 카페베르데 아일랜드 뭐 이런 아주 와, 소극- 카페베르데, 포르투갈의 예전에 그 예, 뭐 리히텐슈타인 이런 네. 나라들 올라. 그런 거 더 확실히 더 재미있는데 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태리를 선택을 했는데요. 여러분한테 하는 부탁이 뭐냐면 우리의 예전 편들도 보시면 이미 쓰셨던 나라들 우리가 한 적이 있어요. 지금 어떤 우리 시청자분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네. 이미 했었거든요. 또 하면 되죠. 또 하면 네. 되는데 이번엔 뭐 도시별로 그런 네. 식으로 하면 되는데 그래도 좀 약간 옛날 것들 보시고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이제 정치적으로 아니면 좀 사회 네. 이슈적으로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정도 정확히 물어보시면 또 다른 프로그램 하에서 알아보장에서 우리는 오직 나라들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니까 딴 프로에서 또 다른 이름 하에서 뭐 무슨 긴급 취재라고 해야 되나? 긴급 진단 뭐 이런 데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심 있게 보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래간만에 지긴데 너무 부담스러워서 네. 앞에는 감사한 말을 오케이. 많이 네. 넣었어요. 감사하다는 네. 인사는 많이 할수록 좋은 거죠. 좋죠. 네. 그럼 우리는 이탈리아, 옛날 말로로 이태리, 네. 이탈리, 네. 이탈리아. 이탈리아. 네. 원래 발음이 이탈리아예요. 그렇죠. 이태리 사람들은 자기들을 이탈리안. 우리도 네. 이탈리아라고 네. 해요. 이탈리아라고 네. 해요. 뭐 영어로는 이탈리 네.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러면 왜 이태리예요 이름이? 아세요 혹시? 그게 그 전까지는 이제 뭐 도시국가 아니 이태리라는 이름이 어디서 생겼어요? 몰라요. 모르세요? 어디서 생겼어요? 아직 확실한 거 아닌데 아직 그리고 근거가 없어요. 예를 들면 네. 이런 의미에서 나왔다. 여러 가지 소리 있긴 하지만 제일 강한 소리 뭐냐면 그 고전 그리스 말로 위톨리인가 그 단어는 송아지 네. 그 소의 새끼라고 해야 되나? 송아지. 네. 송아지 강력한 송아지라는 말이에요. 근데 동시에는 그런 동물이 화성을 대표해요. 네. 즉슨 그 고전에는 신들이 있었잖아요. 네. 제우스, 모모의 신. 네. 화성의 신을 대표하는 거는 이태리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네. 옛날 고전 그리스 말로 위톨리 좀 네. 약간 이태리에 나온 단어는 거기서부터 나왔고 이 소를 강화시키는 거 뭐냐면 그 이태리 북부에 있는 그 도시 국기들 있잖아요. 네. 깃발이라고 해야 되나? 도시 깃발. 네. 거기에 자꾸 이렇게 강한 송아지의 사진들이 있어요. 네. 그림들이 있고요. 그리고 일부 국기들에서 그 강한 송아지는 어떤 늑대를 이렇게 잡아먹거나 고전 시대부터 이렇게 좀 약간 한국에서 아니면 호랑이에 관심 있듯이 중국에서 그 용에 관심 있듯이 이태리에서도 강한 소에 그 유럽에서는 소라는 거는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의 최대치. 그러니까 야생이 아니고 뭔가 우리가 잘 이렇게 말하자면 조절할 수 있는 힘을 내는 동물 중에는 가장 강한 것이라는 이런 상징적 의미가 있었어요. 하여튼 그래서 그런 소. 네. 위톨리에서 나왔다는 하는 소리인데 뭐 발음이 나쁠 수도 있어요. 지금 이태리어 학과 네. 아니면 그리스 학과 시청자들 와서 이거 발음이 뭐냐고 뭐 밑에다가 난리도 그렇죠. 하실 수 있긴 하죠. 저희는 모든 댓글 다 좋아하니까. 예, 저는 지금 댓글 이탈리아. 모여가 없으면 다 좋아요. 이탈리아는 관광객으로 가든 공부하러 가든 너무 뭐 볼 것도 많고 갈 것도 많고. 이태리 사람들의 특징은 그 역사를 즐겨요. 예를 들면 터키도 관광 요지가 너무 많은데 여기 저기 이렇게 현대 건물을 붙이다 보니까 그 역사적인 분위기가 없어졌어요. 터키에서. 물론 아직도 이스탄불에 그나마 남았는데 이태리 사람들은 너무 예민해요. 이렇게 뜬금없이 역사적인 건물 옆에다가 현대적인 건물을 안 지어줘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태리에 가시면 길 구석구석 역사예요. 그렇죠. 그 자체가. 그 자체가. 지금 로마보다는
로마에서 이제 지하로 2층 정도만 내려가면 로마 시대가 바로 펼쳐집니다. 로마 그럼, 유적이 있는. 그럼 선배님 우리 그 이제 뭐 관광 얘기보다는 역사를 조금 더 내려올까요? 그 저도부터. 역사도 그럼 이제 로마 제국 얘기를 할 거냐? 로마 제국 이전에 거기에 나라가 있었어요. 그렇죠. 에트루리안. 예. 에트루리안 같은 경우는 로마 근교에 그 에트루리아 무덤군 그 유적지도 있어요. 근데 에트루리안 그 도시국가에 대한 아니면 왕국이라고 해야 되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아세요 혹시? 에트루리아는 로마에 정복됐다기보다는 뭐 이게 정복 겸 친구 겸 연합 왕국이 된 건데, 에트루리아는 전통적으로 그 기술자들의 집단, 기술자들의 도시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선배님 무덤도 되게 정교해요. 어디에서 오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리디아 어딘지 아시죠? 네. 어디예요? 몰라요. 현재 터키예요. 아. 리디아 그 화폐를 네. 리디아 사람들 그 돈을 발견했죠. 네, 문헌에는 리디아 사람들 얘기가 많이. 그래서 호메로스 기록에 보시면 에트루리안 사람들은 리디아에서 거기로 이민 왔다, 이주 왔던 사람들이다. 근데 리디아는 지금 어느 나라 터키에 그 아나톨리아 반도. 근데 호메로스 그렇게 썼었는데 다들 야 그때 당신이 어떻게 이 바다를 넘어가, 이거는 뻥이야. 사람들 안 믿었는데 최근에 와서 이태리에 있는 일부 고고학자들이 그 연구를 했어요. 그 에트루리안 무덤들이 있으니까 거기 뼈에서 DNA 검사를 해봤더니 아나톨리아에 있는 DNA 검사들은 거의 100%에 가깝게 유사해요. 야, 그러니까 과학의 발달이 과거의 시간들을 생생하게 재구를 해주네요. 그래서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거기 있는 그 무늬들, 그리고 그 무덤에 이렇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이렇게 돌로 무덤을 이렇게 한 바퀴 뺑 돌렸는데 거기 그 무늬들이 터키. 그렇죠. 리디아. 터키라는 말은 지금의 터키는 걸골족인데 리디아 무늬랑 상당히 리디아 무늬하고 트로이 무늬랑 너무 비슷하니까 아나톨리아 쪽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하여튼 다음에 그 사람들은 원래 로마가 자기네 일부 도시였는데 로마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나라를 없애버렸어요. 언제? 기원전 398년 그때쯤이에요. 그러니까 로마가 아직 도시국가였을 때 아주 초창기 시절의 얘기인데요. 이제 로마 그러면은 뭐 굉장히 갈 데도 많고 세계적으로 이름난 관광지도 많고. 신기한데 로마는 원래 농지 도시국가였어. 그냥 농부만 하는 농부들의 도시였어요. 7개 언덕의 도시, 영원의 도시. 근데 저는 이제 로마 가시는 분들한테 여기를 한번 가봐라, 여기를 한번 가보시면 어떻겠느냐고 꼭 권하는 데가 있습니다. 선배님, 저기 추가하고 싶은 거 있어요. 롬이잖아요. 터키 말대로 룸이에요. 근데 지금 터키 사람들한테 룸이라고 하시면 그리스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요? 왜냐하면 터키 사람들 오기 전에는 그 아나톨리아 반도에 온 터키뿐만 아니고 아랍 사람들도 그 로마 제국으로 하나 이렇게 그리스로부터 로마에까지 하는 문명이라고 생각하니까 룸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맨 처음에 봤던 사람들이에요. 그럼 뭐예요? 맨 처음에 봤던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이겠죠. 왜냐면 제일 동쪽에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로마를 상징해서 그리스 사람들한테 룸 하다 보니까 원래 단어의 그 기원이 로마인데 그리스 사람들을 로마 출신. 그래서 아직도 그래 룸이라고 하시면 그리스 사람 의미예요. 아, 그렇게 이제 어의가 말의 뜻이 바뀐 거라고. 그래서 전 세계에서는 이런 좀 약간 인디언. 원래 인디언은 인도 사람들인데 인도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제 아메리칸 인디언이라고 우리가 나중에 구분해서 부르긴 하지만 그런 거 있어요. 선배님, 근데 잠깐만 역사 얘기를 좀 더 해야 돼요. 로마는 로마 제국이 있었는데 다음에 멸망됐잖아요. 일단은 헝가리 그 아틸리아한테 이렇게 분리당하고 동로마, 소로마. 다음에 이제 동로마 이제 비잔틴 제국 됐고 좀 더 이제 그리스. 근데 소로마는 북쪽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게르만족들한테 이제 멸망당하고 다음에는 로마가 그 이태리 로마 제국이 소로마 제국이 분리됐어요. 이탈리아 반도는 거의 1000년 가까이 1000년 넘게 이렇게 분리되면서 준주 종국 시대? 그러니까 최근까지도
가리발디에 의해서 통일 이탈리아가 생긴 게 뭐 불과 뭐 얼마 안 돼요. 150년이에요. 네, 150년.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뭐 교황령, 사보나 공국, 뭐 베네치아 공화국, 피렌체 피어멘타. 왕국, 네, 나폴리 왕국, 나폴리 왕국. 밀라노 대공국 이런 식으로 도시별로 다 독립국가였죠. 근데 이제는 피어멘토, 네. 뭐 한국말로 뭔지 모르겠지만 피어멘테 왕국이 네. 이제 로마를 독립시켰는데, 여기서 선배님 저는 자꾸 문구들에 나온 거 있는데 카르보나리라는 네. 비밀 결사단이 있대요. 그거 뭔지 아세요? 카르보나리가 석탄 굽는 사람이라는 뜻 아닌가요? 아니 그 뜻은 네. 그런데 네. 이런 비밀 결사직이 있는데 이 비밀 네. 결사직이 모든 왕국들에 있어요. 이 사람들끼리 만나서 야 우리는 다 딴 왕국들의 사람이긴 하지만 지금 유럽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독립했어요. 하나의 민족 나라로 탄생했는데 우리는 왜 이래? 우리는 빨리 이태리를 독립시켜야 돼 해서 그래서 가리발디가 이탈리아를 통일하고 나서 이제 이탈리아를 통일했고 이제는 지금부터는 이태리 민족과 이태리 사람을 만들어야 만들어야겠다. 한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죠. 아직도 이태리 북부 사람들, 이태리 남부 사람들, 이태리 사람들의 취급을 안 해요. 그러니까 아직도 뭐랄까 민족 의식이 탄생이 제대로 안 저는 된 이탈리아 거예요.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지만 나는 베네치아 사람입니다. 나는 나폴리 사람입니다. 나는 뭐 피사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더러 좀 있어요. 하여튼 이제 이태리는 결론적으로 여러분 네. 150년 전에 탄생됐던 민족 나라예요. 그래서 민족으로 따지면 한국의 정통이 또 꽤 오래된 거예요. 왜냐면 한국 사람들 가끔씩 유럽에 가면 살짝 자부심이 상하는 면도 있긴 하지만 저는 그런 네. 면에서는 한국 사람들 자랑스럽게 어쨌든, 돌아다녀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무튼 로마를 가시면 뭐 시간과 역사에 대해서 정말 많은 거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제가 아까 권해드리는 장소는 오스티아 안티카라 그래서 말하자면 그대로 번역을 하자 그러면은 그 오래된 오스티아. 여기는 로마에 이제 지금 지하철 몇 개인가? 옛날엔 A, B 라인 2개밖에 없었는데 지하철 타고 가실 수 있는데 로마의 외항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로 들어오는 물건들을 실어 나르는 항구였는데 여기 뭐 모래도 쌓이고 관리도 안 되고 그러니까 서서히 말하자면 항구로서의 기능을 잃고 사람들이 떠나가서 그래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폐허가 돼버린 도시. 그러니까 거기 가면은 관광객도 생각보다 얼마 없고 생각보다는 옛날 로마 시대 건축물이 뭐 로마에 있는 콜로세움처럼 이렇게 장대한 사이즈는 아니지만 그래도 남아 있고. 네. 그러니까 가면 마치 소도시의 주민이 된 것 같은 로마 시대 주민이 된 것 같은 느낌을 조금 맛보실 수 있습니다. 로마 그 시내에 가까운 데이죠. 거기는 시내에서 뭐 그렇게 멀지 않아요. 네, 지하철로만 가니까. 네, 하루 당일치기로 갔다 오실 수 있습니다. 로마에서 가시면 웬만한큼 오늘 시대의 단어들, 문구들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예를 네. 들면 여러분 아제르바이잔하고 투르크메니스탄의 화폐 단위는 뭔지 아세요 혹시? 디나르 아니에요? 마나트. 마낫. 근데 마나트이라는 단어는 아제르바이잔하고 투르크메니스탄은 원래 러시아의 그 소련 밑에 있었잖아요. 러시아에서 받았던 단어예요. 메나테라는 마네타이라는 네. 러시아에서 왔는데 그 단어도 역시 모네터리 그 화폐를 발행함 네. 그것도 영어이잖아요. 모네티제이션. 네, 그러니까 IMF라고 하는데 그게 International Monetary Fund. 그렇죠. 네. 그 단어가 어디서 생기냐면 네. 로마에 가시면 부의 여신이 있어요. 부의 네. 여신. 그 부의 여신의 이름이 메나타인가 모네타인가 아직도 그 여자의 이렇게 동상 있고 네. 조그마한 이렇게 좀 탑 같은 거 있는데 거기에서 생긴 거예요. 즉 영어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 여신 이름 때문에 나온 거예요. 머니. 돈의 여신. 예. 네. 저는 그래서 이태리에 가서 이렇게 무슨 뭐 탑이 있고 동상 있고 밑에 그 신들의 이름들이 있잖아요. 네. 거기 조금만 어원적으로 공부하면 어느 나라 수많은 단어의 그 배경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라는 나라 자체가 다신교의 나라였으니까 뭐 온갖 신들이 다 있어요. 하다못해 부부싸움의 신, 뭐 여행자의 신, 무슨 여행을 할 때 필요한 마차의 신, 뭐 온갖 종류의 신이 다 있고 이제 그게 카톨릭으로 넘어가면서 수호 성인으로 변모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뭐 저는 이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면 뭐 안 좋으니까 선배님이 아무튼 네, 아까 이제 제가 오스티아 안티카 가보라고 권해드렸는데 나폴리를 가시는 분들 폼페이는 거의 다 가시잖아요. 그러면 폼페이는 진짜 뭐 이슬람에서도 기독교에서도 너무나 관심 받는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일부 설에 따르자면 이제 너무 정신없고 양아치처럼 사니까 신이 거기를 뭐 그런 신화와 전설이 있는데 어쨌거나 폼페이는 그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하면서 그야말로 하루 저녁에 그러니까 화산 비가 내려서 그 화산 재 자체가 거의 콘크리트처럼 그러니까 하늘에서 말하자면 콘크리트가 쏟아진 거죠. 그러니까 콘크리트 반죽이 쏟아지니까 도시 자체가 그대로 그냥 그 콘크리트 반죽 속에 갇혀버리는 거잖아요. 지금도 이제 발굴이 계속되고 있는데 근데 그 대중교통편으로 가기가 조금 좀 그 불편하기는 한데 그 베수비오 화산 반대쪽, 그러니까 폼페이의 반대쪽에 에르꼴라노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틴어로 하면은 허큘라네움, 그러니까 헤라클레스의 있어요. 도시. 네. 근데 그 에르꼴라노가 폼페이 규모의 한 5분의 1좀 될래나? 근데 입장료는 똑같이 받아요. 선배님 이런 얘기가 나오는 바람에 이렇게 너무나 고급스러운 얘기를 하지 말고요. 시청자를 위해서 조금 더 여기서 시사적인 조금, 거 여기서 조금 더. 그러면 그 규모가 그거밖에 안 되는데 왜 입장료를 똑같이 받냐? 에르꼴라노 쪽에 건물이 훨씬 더 잘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2층까지 남아 있고 그래서 한 3, 4일 들어가서 수리하면 바로 살아도 될 정도입니다. 거기도 좀 놓치지 말고 가보시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그러면 지금 터키 한국 사람들한테 이태리라고 하면 생각나는 거 로마. 네. 로마 안에 있는 그 콜로세움 그리고 콜로세움. 피사예요. 피사탑. 피사의 사탑. 피사 사탑이에요? 네. 저는 그냥 피사의 탑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탑은 기울어진 탑이라는. 알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핵심적인 질문. 네. 아마 웬만한 그 사람이 궁금할 것 같아요. 이 질문을. 네. 모르신다면 제발 아시기를 바라요. 모르시면 안 돼요. 네. 왜냐면 저도 모르는 거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피사의 탑에 나오는 그 피사하고 네. 피자가 같은 데에서 나온 거예요? 다릅니다. 뭐가 다르죠? 좀 설명해 주세요. 이 부분. 일단 피사는 피렌체 외항으로 PISA 피사고요. 피자는 PIZZA. 네. 그래서 그 음식 자체가 거기서 나오니까 음식의 이름이 피사야 아니면 피자는 나폴리 음식. 이게 흥분해서 네. 네, 너무 궁금하셨어요. 이거 다 나가면 안 되는데 이거. 네. 피자는 나폴리 음식. 네, 편집하시면 돼요. 네. 피자는 나폴리. 그럼 관계가 없다는 거죠. 관계가 뭐 아주 없지는 않겠지만. 네. 그러니까 아까 까르보나라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피자 까르보나라가 스파게티 까르보나라가 그 까르보나리라고 스파게티 드셨어요, 선배님? 아침에. 왜냐하면 왠지 스파게티 느낌이 나요. 저는 이탈리아 파스타 좋아합니다. 이탈리아에서는 파스타는 조국입니다. 뭐 이런 광고도 한 적이 있고. 선생님 그럼 파스타예요, 마카로니예요? 그게 살짝 또 달라요. 파스타하고 마카로니하고 아니면 스파게티 세 개 뭐가 달라요? 그 살짝 다 다른 거 아닌가? 파스타는 그러니까 이제 국수류의 총칭. 마카로니는 살짝 끊어져서 가운데 이렇게 홀이 있는 동그란 거. 그다음에 스파게티는 그 위에 말하자면 소스를 얹어 먹는 거. 그러니까 이것도 정확한 구분은 아닌데 아무튼 대충 말하면 그렇다는 거죠. 그럼 지금 우리나라에서 파스타이라는 말이 쿠키예요. 네. 근데 이제 그 프랑스 여왕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여왕님 우리 국민이 굶어서 죽습니다. 먹을 빵이 없대요. 그분도 빵이 없으면 파스타를 먹어요. 그 마리 앙뚜아네트가 그런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프랑스 혁명 세력이 그런 말을 만들어서 유포시켰던 건 사실이죠. 근데 이제 그 말이 우리나라에서는 파스타는 쿠키니까 원래 미연을 아마 의미하고 싶은데 원래 프랑스에서 돌았던 말은
빵이 없으면 케이크 먹으면 되지, 쿠키 케이크였어요? 먹으면 되지. 아무튼 뭐 우리 터키에서도 이런 말이 있어요. 네. 이거는 원래 빵이 없으면 면으로 먹어라. 근데 면은 파스타인데 파스타는 터키 말대로 쿠키예요. 네. 그래서 원래 그때 왕이 너무 착한 마음으로 빵이 없으면 면으로 먹으라고 했는데 프랑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하여튼 다시 한번 이태리 얘기를. 선배님 그럼 콜로세움에 대해서 좀 얘기하세요. 콜로세움 뭐예요? 언제 생겼어요? 콜로세움 바로 옆에 이제 개선문이 있고요. 가시면은 이제 그 콜로세움만 보지 마시고, 지금은 거의 폐허밖에 남아 있지 않지만, 이른바 대전차 경기장이었던, 말하자면은 카피톨리노, 그러니까 고대 로마 도시에서 출발해가지고 신전을 대전차 경기장을 쭉 따라 내려온 다음에 좌회전을 하면 그럼 이제 개선문이 보이죠. 네. 그리고 개선문을 통과해서 이제 좌회전을 하면은 카피톨리노, 로마의 원래 신전들이 수도. 있고 고대 도시 수도가 있는 거고, 거기서 살짝 직진을 하면 이제 콜로세움이 있는 건데, 콜로세움은 네로가 만들었나? 그래서 근데 거기 원래 뭐 하고 있었어?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어? 거기는 원형 경기장이죠. 경기장만 아니면 뭐 연기 아니면 오직 경기장? 오직 왜냐면 요즘은 경기장으로만- 콘서트 아니요, 테아트로는 반원형. 그래서 엠피테아트로라 그래서 그거는 이제 반원형이고, 완전히 원형으로 둘러싼다는 다 둘러싼 거는, 경기장.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이제 서커스. 그렇죠. 지금 서커스. 네. 근데 선배님 거기 예전에 그 영화들에 나오는 그 경기 이외에는 좀 약간 글라디아터 네. 나와서 뭐 이렇게 서로 싸우고 이제 검투사 경기는 굉장히 인기 있는 오락물이었어요. 있었어요, 선배님? 그건 실제로 있었던 일이죠. 아니 거기서도 하셨대요, 그 콜로세움에서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가보면 이제 검투사나 야생 동물들 이렇게 지하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오는, 네. 말하자면은 수동식 엘리베이터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흔적도 있고요. 지금은 콜로세움 같은 경우에 이제 관리가 안 돼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뜯어갔어요. 그러니까 콜로세움 이렇게 하나하나 아치 밑에는 굉장히 아름다운 조각들이 있었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로마 군인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햇볕이 쨍쨍한 날은 가죽으로 만든 지붕도 막 이렇게 설치를 해줬다고 하고, 지금보다는 훨씬 더 웅장하고 멋지고 유려한 건물이었죠. 지금은 뼈대만 남아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네로 황제가 만들었던 대전차 경기장, 배너에 나오는 대전차 경기장은 원래 이제 지금 나보나 광장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대전차 경기장이었고요. 네로 황제가 새로 지은 대전차 경기장은 지금 교황청 앞에 베드로 광장, 거기가 이제 대전차 경기장 자리였습니다. 이스탄불의 술탄아메트 광장 앞에는 이렇게 탑이 3개 있잖아요. 네. 근데 그 탑이 3개 있는 데는 원래 거기도 경기장이었대요. 네. 근데 이렇게 동그란 콜로세움처럼 경기장 아니고 바게트 스타일의 경기장. 근데 이제 뭐 보수적인 비잔틴 제국 시대에는 사람들 다 거기는 이제 다 신기이다고 해서 없애버리고 오스만 제국이 이제 이스탄불을 정복하면서 거기를 좀 약간 부활시키려고 했는데 이미 많이 날아갔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렇게 동그란 경기장보다는 이렇게 바게트처럼 길쭉한 거. 그런 거 한 번 남았으면 저 이제 아쉬워하고 있어요. 그건 이제 대전차 경기장이었고, 기능이 달랐던 거죠. 반원형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연극이나 이런 걸 보여주는 공연장. 지금 스타디움 같이 생긴 거는 서커스나 검투사 경기, 짐승들의 경기를 보여주던 경기장. 길쭉하게 생긴 거는 말하자면 이 대전차 경기장. 아마 로마 시대에는 대전차 경기가 굉장히 인기가 있어서, 지금으로 치면 이제 우리가 프로축구 팀에 열광하듯이 4개의 직업적인 팀이 있었고 색깔별로 구분을 했다고 합니다. 뭐 빨간 팀, 초록 팀, 뭐 파랑 팀 하는 식으로.
하여튼 선배님 그 사람들이 예전에 진짜 거대한 문명을 만들었는데 네. 인간이라는 게 이거예요. 문명으로 만들고 다음에 큰 문명으로 없애버려요.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멘트는 너무 좋았는데. 그렇습니다. 네. 영원히 지속되는 문명은 없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이탈리아 가시면 아무튼 지금 제가 말씀드린 로마 옆에 있는 오스티아 안티카 그리고 나폴리에서 가까운 에르꼴라노 이 두 군데는 놓치지 마시고 방문하시기를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이렇게 인내심을 가지고 잘 들어주시고 네. 우리를 항상 팔로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언제나 항상 우리 밑에다가 뭐 댓글을 걸을 만한 데들 써주시면 우리는 이제 연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저희 채널도 있어요. 하베르코레. 하베르코레. 제 이름은 네. 알파고예요. 알파고도 사실은 이태리 북부에는 하나의 시골의 이름이기도 해요. 네. 저는 그래서 길거리에서 한국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알파고라고 하면 뭐가 생각이 나시는지. 인간, 로봇 네. 아니면 도시. 그래서 그걸로 관련된 길거리 취재들이 있어요. 한번 보시면 감사하고. 그리고 선배님 저는 이제 그 화폐들에 대해서 네. 영상을 찍고 올려요. 하나 찍었는데 두 번째를 찍으면 첫째를 올릴 건데 네. 그래서 하베르코레에도 오시면 뭐 괜찮은 메나 TV만큼 아니어도 괜찮은 알겠습니다. 영상들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언급하지 않은 피렌체라든가 베네치아, 시칠리아 섬, 그럼 나폴리 다음에 하죠 선배님. 다음에 이태리는 안 가보면 안 끝나요. 끝나지 않아요. 선배님 우리는 미국판, 영국판 다시 해봐야 돼요. 그렇죠. 도시별로 하나씩. 예. 이태리 뭐 만토바, 비텐사, 뭐 베로나, 네, 로미오와 줄리엣, 뭐 선배님 사실은 이태리라는 사람들 이태리라고 했을 때 생각나는 데는 이 로마 아니었어요. 그 이태리는 부츠처럼 생겼잖아요. 부츠의 이쪽이 이태리라고 사람들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이태리는 이 부츠의 이 여기 발톱 부분, 앞 부분, 여기 부분 다 하나씩 따져야 되는 나라예요.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 과격하게 급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